안 돼! 안녕하세요, 해트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우링 홍광 미니 EV를 알아보고 EV 제타랑 비교를 해볼 건데요. 제조사는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자동차 GM 그리고 류저 우링의 합자 회사인 상하이 GM 우링입니다. 여기서 작년 7월에 순수 전기 자동차인 홍광 미니 EV 차량을 출시한 겁니다. 이제 갓 1년 된 차인데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넘으면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의 장점은 바로 가격인데요. 제조 단가가 높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기본 트림이 우리나라의 하나로 약 500만원 정도면 산다는 그런 가격적인 측면의 강점이 제시되는 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서도 꽤나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차량이라서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홍광 미니 제원만 볼 게 아니라 EV 제타와 함께 일반인의 시선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링 홍광 미니 EV 같은 경우에는 자꾸 우리처럼 들릴 수가 있겠네요. 우링사의 홍광 미니 EV는 최초로 나온 기본 트림이 500만원은 맞고요. 인기를 얻게 되면서 마카롱이라고 하는 특별한 트림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에디션도 역시나 자전거 대신에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카브리오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 카브리오 버전이 뚜껑이 열렸다 닫히는 건데 이런 전기차가 또 소형이 나올 수가 있는가 굉장히 많은 이목을 끌게 된 거죠. 그리고 안에 내부나 바깥 외장이나 꽤나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차는 내년 2022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정말 매력있게 생겼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홍광 미니 EV 그리고 세미시스코 EV 제타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인의 눈에서 찾아보고 비교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홍광 미니 EV부터 분석을 해보면 트림이 총 3개에 그 다음에 다른 버전인 마카롱 버전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인 카브리오 버전 EV 제타는 단일 모델입니다. D2랑 D2S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D2는 따로고요. D2S는 EV 제타라는 명칭으로 세미시스코에서 출시를 한 차예요. 그래서 홍광 미니 EV부터 보면은 이지 스타일이 우리가 가격의 500만원 라고 하는 그 차고 제일 기본의 깡통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터블 모델인데 이 차는 약 552만원 정도 그리고 럭셔리 모델은 약 653만원 정도의 수준이고요. 우리는 오늘 럭셔리 모델과 그리고 마카롱의 상위 모델 우리나라 돈으로 약 768만원 정도의 가격을 자랑하는 이 차와의 비교를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EV 제타 같은 경우는 2,750만원이죠. 현재 경차 라인업에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 치더라도 가성비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 차는 계속 입에 오르내릴 것 같습니다. 이제 크기에 대한 부분을 볼 겁니다. 홍광 미니 EV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카롱 모델을 기준으로 잡아왔습니다. 홍광 미니 EV는 전폭 1493mm, 전장 2917mm, 그리고 전고가 1621mm고요. EV 제타는 전폭 1530mm, 전장 2820mm, 그리고 전고가 1520mm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초소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경차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EV 제타는 홍광 미니 EV보다 전고가 조금 낮고요. 그리고 홍광 미니 EV가 EV 제타보다 전폭이 조금 작고 전장은 조금 더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경차로 취급받을 수 있는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V 제타 같은 경우에는 경차로 등록을 해놓았고 그 전 모델인 D2는 초소형 차였단 말이죠. 그래서 EV 제타의 장점으로는 터널이나 자동차 전용 도로나 그리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마 홍광 미니 EV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다면은 경차로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경차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차를 지금 원하고 있을 거거든요. 경차 모델로 전기차의 모델은 지금 EV 제타가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가격적인 측면이 좀 세기 때문에 아마 홍광 미니 EV는 EV 제타와의 경쟁을 노릴 수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거리, 최대 출력, 최고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광 미니 EV는 주행거리가 각각 이지 스타일인
주행거리 120, 컨버터블 120, 럭셔리 170, 마카롱은 120과 170 버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강 미니 EV의 주행거리는 NEDC 유럽 기준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환경부 기준에 가깝게 계산을 해보면 이지 스타일과 컨버터블은 약 96km, 그리고 럭셔리는 136km, 마카롱은 각각 96과 136km를 보여주고 있고요. EVZ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의 멀티사이클 미국과 유사한 기준입니다. 복합전비 150km, 시내 164km, 고속 133km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출력은 홍강미니 EV가 20kW, 그리고 EVZ가 33kW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행을 했을 때 33kW 정도면은 일반적인 휘발유차보다 조금 더 잘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20kW를 주행을 하라고 하면은 예전에 모닝 그리고 예전에 마티즈 같은 느낌을 적어도 조금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실제로 타봐야 조금 더 우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최고 속도는 둘 다 비슷한 속도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EVZ가 105 정도까지 가면은 조금씩 힘들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홍강 미니가 정말 저 정도 나올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지 유형과 용량, 그리고 충전 전압과 시간을 알아볼 건데, 전지 유형은 둘 다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하지만 홍강 미니 EV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제조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EVZ는 리튬 이온 배터리 삼성이나 LG의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인데 홍강 미니 EV는 9.3kWh, 그리고 13.9kWh, EVZ는 23kWh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충전 전압입니다. 홍강 미니 EV는 완속 그리고 가정용 220V의 충전 전압을 가지고 있고요. EVZ는 홍강 미니 EV와는 다르게 고속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이 고속 충전이 지원이 되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의 보급이 꽤나 원활하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고속 충전이 되냐 안 되냐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민감한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속 충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가? 배달을 위주로 운영을 하시거나 혹은 뭐 출퇴근용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은 고속 충전이 되냐 안 되냐는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있긴 있어요. 실제로 마트 같은 데서 충전소를 찾아보면은 마트에서 비치되어 있는 충전 인프라 시설은 기본적으로 고속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완속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안전 편의 장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먼저 ESC라고 부르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는 홍강 미니 EV는 공개 정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EVZ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ABS라고 하는 잠김 방지 제동 장치 같은 경우에는 홍강 미니 EV와 EVZ 둘 다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BS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장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EBD라고 하는 전자식 제동력 분배 장치는 홍강 미니 EV의 모든 트림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EVZ는 공개 정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TPMS라고 하는 타이어 공기압 감지 는 홍강 미니 EV와 EVZ 둘 다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경사로 밀림 방지인 HAC는 홍강 미니 EV는 공개 정보에서 확인이 불가능했고 EVZ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사로 밀림 방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필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배터리 저온 예열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홍강 미니 EV는 모든 트림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EVZ는 공개 정보에서 확인이 불가능했고요. 배터리 저온 예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테슬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을 만큼 겨울철에 배터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시스템인데, EVZ에서는 이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이 시스템이 중요한 게 겨울철에는 전기차의 전비나 충전이나 사용에 있어서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파워 핸들이라고 부르는 장치입니다. 홍강 미니 EV는 추가 옵션으로 달 수가 있고요. EVZ에서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백도 마찬가지로 홍강 미니 EV는 추가 옵션, 그리고 EVZ는 운전석 쪽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경고도 마찬가지로 홍강 미니 EV는 추가 옵션, 그리고 EVZ는 없습니다. 안전벨트 알림은 홍강 미니 EV는 운전석 쪽은 확인을 했고요.
조수석은 확인을 못했고 EV제타는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장치입니다. 바로 에어컨이죠. 에어컨은 홍강미니 EV 같은 경우에는 이지스타일과 컨버터블에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럭셔리 모델부터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EV제타는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어컨이 없으면은 정말 불편할 거예요.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홍강미니 EV의 기본 모델들에는 장착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나올 카브리오에서는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블루투스 오디오인데요. 블루투스 오디오는 이지스타일과 컨버터블에서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 럭셔리 모델부터는 제공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EV제타는 블루투스 오디오가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방 카메라는 마찬가지로 센터페시아 모니터의 영향 때문에 카브리오 모델에만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EV제타는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홍광 미니 EV에 후방 카메라는 없지만 전후방 센서가 있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형성과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홍광 미니 EV 그리고 EV제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2천만원 정도 가까이 나는 차이점을 보여주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주행거리는 홍강미니 EV가 약 136km, 그리고 EV제타는 복합 150, 시내 164, 고속 133km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요. 최대 출력은 홍강미니 EV는 20km, EV제타는 33kW입니다. 최고 속도는 둘 다 비슷했고요. 전지 유형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홍강미니 EV의 배터리 제조사를 알 수 없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에 있어서는 홍강미니 EV가 19.9kWh, EV제타가 23kWh를 보여주고요. 약 9kWh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주행거리랑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다음으로 충전 전압입니다. EV제타만의 강점은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고 홍강미니 EV에는 고속 충전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사로 밀림 방지인 HAC 시스템인데 EV제타에는 장착이 되어 있고 홍강미니 EV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가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정말 필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저온 여율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겨울철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추운 지방에서 운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인 파워 핸들에 대한 건데, 이게 추가 옵션으로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돈이 더 많이 들 거고 파워 핸들이 없으면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에어백도 마찬가지고 보행자 경고에 있어서도 EV제타도 이 기능을 넣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에어컨 부분 또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센터페시아 모니터와 후방 카메라는 보통은 이제 거의 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홍강미니 EV의 카브리오 버전 외에는 아예 달 수 없다는 점, 이게 굉장히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홍강미니 EV 그리고 EV제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 그리고 모터 출력, 그리고 배터리 제조 회사의 차이에 따라서 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홍강미니 EV가 가격적인 측면에 메리트가 있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이 가격적인 측면이 유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차량의 선택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선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 되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영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